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한때 꽤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시작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죠. 그 후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가 있었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지만 예전엔 꽤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정민석이 뉴스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민석은 종합편성 채널 부국장이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반듯하고 성공한 남자였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방송계를 완전히 접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나운서로서 나름 인지도가 있었는데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민석의 커리어가 올라갈수록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부국장이니까 바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기 시작했고 휴대폰도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죠. 회사 후배들 지도하느라 바빠서 그래. 이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뻔뻔한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냥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외로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결혼 후에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민석과 둘만의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참았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하면서요. 몸이 계속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웠고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민석에게 말하려다가 그만뒀거든요. 어차피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죠. 집에 가서 민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어떨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때가 되어도 민석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차가운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일 하자. 지금 너무 바빠. 전화가 끊어지고 혼자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임신 소식을 혼자만 안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이런 중요한 일도 나눌 수 없을 만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걸까요? 그날 밤 민석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결국 임신 소식은 또 미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민석은 바빴어요. 서둘러 준비하더니 또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아, 미안.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 천천히 들을게. 또 미뤄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민석이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석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예전엔 제 앞에서도 편하게 받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회사 일이라고. 회사 사람이라고. 하지만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주말에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주말인데도 회사에 간다더라고요. 후배 지도 좀 해줘야 해서 금방 올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주말에 후배 지도를 할까요? 오후에 친구 수정이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민석 오빠 봤어.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혼자였어? 아니야. 젊고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손도 잡고 있고 되게 친밀해 보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정이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상상을 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거든요. 민석은 샤워 중이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화면을 보니 유나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부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최고였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너랑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시작?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설마 저와의 결혼을 정리한다는 뜻일까요? 샤워실에서 나오는 민석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석이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노유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민석이 일하는 방송국 신입 앵커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죠.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석을 관찰했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고 휴대폰도 계속 뒤집어 놓았죠. 집에 오는 시간도 더 늦어졌어요. 술 냄새도 자주 났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였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였죠. 우리 집 서류인 것 같았어요. 왜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저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죠.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민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한다면 협박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민석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다는 걸. 그리고 곧 저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석이 집에 들어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았죠. 서진아, 할 말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바람 피우는 걸 들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민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우리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우리 성격이 안 맞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노유나 때문에 급하게 만든 핑계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줄래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민석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분명 노유나 때문이겠죠. 여보, 사실 나 있잖아.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민석이 마음을 바꿀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말한다면 협박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하고.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마치 사업 계약을 하는 것 같았죠.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 순간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유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갔어요. 응, 나야. 지금 얘기 중이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곧 정리될 것 같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와의 이혼을 말하는 거겠죠.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봐요.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집도 팔 생각이야.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을 팔겠다고? 이미 부동산에 의뢰했어. 서재에서 본 명의 이전 서류가 생각났어요. 이미 다 준비해뒀구나. 저에게 말하기도 전에 모든 걸 계획해놨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두세 달 전부터.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잖아. 두세 달 전? 바로 노유나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겠죠.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네요. 그날 밤 민석은 회사 기숙사에서 자겠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큰 집에 남았죠. 임신한 몸으로 홀로 앉아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재산 분할도 터무니없이 적었죠. 집값의 30% 정도였어요. 변호사를 쓰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힘도 의욕도 없었어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나도 새로운 계획이 있거든. 새로운 계획? 노유나와의 계획을 말하는 거겠죠. 정말 뻔뻔했어요. 바로 그 시간 민석은 노유나를 만나고 있었어요. 노유나가 급하다며 불렀거든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노유나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완전히 믿어버렸죠.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돼. 우리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자. 민석은 더욱 서둘러 이혼을 진행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임신한 아내는 버리고 가짜 임신한 여자를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죠. 뱃속의 아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빠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들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갔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져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는 거죠.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7년 후에 이 모든 걸 다 되갚아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왔어요.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월세집을 구했죠. 서울의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낡은 투룸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슬고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임신 7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했죠. 산부인과도 혼자 다니고 출산용품도 혼자 샀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 시선들이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때마다 없다고 대답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는 의료진들의 시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가방을 싸면서 문득 민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노유나와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겠죠. 저와 아이의 존재는 아예 지워버렸을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였죠.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너무 아픈데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였죠.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라고 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작고 빨간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민석과 똑같이 생긴 코와 입술이었어요. 미워해야 할 텐데 너무 예뻤어요. 이름은 하윤이라고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집에서 혼자 조리했죠. 아기 돌보는 법도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기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방송계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면접에서 정민석 부국장 전 부인이라는 소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정민석의 전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방송국에서는 저를 완전히 꺼렸어요. 민석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결국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했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윤이가 4살 때 처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아빠가 없는지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하윤이는 엄마가 2배로 사랑해주니까 괜찮다고 답해줬어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때 먼 곳에 있다고 했어요. 하윤이를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먼 곳에 있으니까요. 마음으로도 거리로도. 7년이 흘렀어요. 하윤이는 쑥쑥 자랐어요.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가 됐죠. 저는 작가로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해외 다큐멘터리 작가로 초청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하윤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해외 다큐멘터리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기념으로 맛있는 걸 먹자고 했거든요. 하윤이가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뒤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여기 음식이 괜찮네라고 하는 목소리였죠.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도 바로 알아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민석이었어요. 7년 전보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쪘지만 여전히 민석이었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노윤하겠죠. 민석이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어요. 서진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딱딱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지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윤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민석이 하윤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하윤이는 민석과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특히 눈과 코가 빼닮았어요. 내 딸이야?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물어봤어요. 노윤아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하윤이를 봤죠. 맞아. 당신 딸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회나 있었나? 당신이 이혼 통보하던 그날 말하려고 했었어.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나 봐요. 하윤이가 민석을 쳐다보며 이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답했죠. 왜 우리랑 안 살아요? 하고 물어봤을 때 민석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복잡한 얘기야. 나중에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하윤이를 제 쪽으로 당겼어요. 따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내 딸이잖아. 책임지고 싶어. 당신 딸 맞지만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전혀 없어. 하윤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민석의 연락이 미친 듯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이 아버지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만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법적 보호자는 저뿐이라고요. 급하게 유치원으로 갔어요. 민석이 담장 너머로 하윤이를 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내 딸을 보는 것도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다고요. 법적 권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권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친권 소송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7년간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지금 와서 친권이냐고 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랬다며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윤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가 뭘 알겠냐며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컸다고요. 민석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가정적인 부국장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노유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요. 집에 와서 하윤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떨지 말이에요. 절대 싫다고 즉답이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슬퍼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우리 없이도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냐고 하더라고요. 하윤이의 답변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민석의 접근은 계속됐어요.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집 앞까지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작사 PD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정민석이랑 노유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고 했더니 요즘 방송국에서 말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정 채용 의혹도 있고 사내 연애 스캔들도 있다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복수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죠. 선배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태우 PD였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믿을 만한 선배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라며 민석이랑 노유나 얘기가 왜 나온 거냐고 물어봤어요. 실은 할 말이 있다며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요. 민석의 배신, 임신 중 이혼 통보, 노유나의 거짓 임신까지. 태우 선배가 정말 화를 냈어요. 그런 개 같은 놈이라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유나가 어떻게 앵커가 됐는지도 안다고 했어요. 노유나는 정당한 공채 합격자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민석이 특별 채용으로 밀어넣었다고요. 면접 점수 조작까지 했을 거라고 했죠. 태우 선배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졌어요. 며칠 후 방송국 내부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노유나의 채용 과정을 완전히 재검토하더라고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노유나의 면접 점수가 대놓고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민석과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들도 줄줄이 나왔죠. 면접 당일에도 둘이 호텔에서 만났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수상했어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결제됐거든요.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민석과 노유나의 완전한 몰락. 뉴스에서 연일 대서특필됐어요. 종합편성 채널 부국장의 사내 연애와 특별 채용 스캔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민석은 즉시 해고됐어요. 더 나아가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어떤 방송국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결국 지방의 작은 케이블 방송국에서 막내 스태프로 일하게 됐어요. 부국장에서 막내 직원으로의 처참한 추락이었죠. 노유나는 더 비참했어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죠. 출소 후에도 어떤 방송국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지방의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노유나의 거짓 임신이 완전히 폭로된 거였어요. 민석을 속이기 위해 꾸민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민석은 7년간 완전히 속고 산 거였어요. 둘의 결혼도 파탄났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추악한 이혼 소송을 벌였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서로 발목을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노유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쟁이랑 결혼한 내가 바보였지. 민석도 화를 냈죠. 결국 민석은 혼자가 됐어요. 일자리도 잃고 아내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걸 잃었죠. 매일 술에 취해 지내며 과거를 후회하는 나날들이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하윤이도 TV에 그 아저씨 나왔다며 민석을 알아봤어요. 한편 제게는 정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해외 다큐멘터리가 방송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고 평점도 최고라고 했어요. 해외에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완전 대박이 났어요. 용감한 싱글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났어요. 방송계 복귀도 완전히 성공했어요. 여러 제작사에서 연락이 빗발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윤이에게 제주도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바다가 있는 정말 예쁜 섬이라고 했어요. 우리 거기서 살아보자고 했더니 진짜냐며 너무 좋아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리할 게 정말 많았어요. 7년간 모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윤이가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결혼 반지였죠. 이혼할 때 빼놓은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엄마 반지가 되게 예뻐요. 그냥 아주 오래된 거야. 반지를 보니 옛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추억일 뿐이었죠. 과감하게 버렸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웠어요. 하윤이가 바다예요. 하며 처음 본다고 소리쳤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완전히 시원해졌어요. 여기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작은 출판사를 차렸어요. 지역 작가들과 함께 책을 만드는 일이었죠. 서울에서의 바쁘고 치열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박준호라는 전직 기자였죠.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제주로 내려와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서진 작가시죠?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기자할 때 작가님 작품을 정말 많이 봤어요. 팬이었어요. 준호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하윤이도 준호를 완전히 좋아했어요. 준호와는 정말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민석과는 완전히 달리 준호는 저와 하윤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서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하윤이 키우면서 일도 성공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호의 말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카페에 가기도 하고 하윤이와 셋이서 바다에 놀러 가기도 했죠. 하윤이가 저는 준호 아저씨랑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고맙다 하윤아.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하윤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와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하윤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준호는 하윤이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줬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하윤이가 준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는 셋이서 해변을 걸었어요. 준호가 하윤이 손을 잡고 모래성을 쌓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준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하윤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어요. 딸기 우유를 좋아한다는 것, 공주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 잠들기 전에 꼭 안아줘야 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어느 날 하윤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준호가 밤새 간병을 해줬어요. 열이 날 때마다 이마에 손을 올려보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빠구나 싶었어요. 몇 달 후 준호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하윤이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반지를 꺼내며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 씨, 하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하윤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준호 아저씨가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자. 저도 네라고 대답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결혼식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하윤이가 꽃을 뿌리며 너무 행복해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준호가 하윤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평생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1년 후,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하윤이가 동생 생긴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아빠도 있고 우리도 있고 완벽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줬어요. 하윤이에게는 친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였고 저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하윤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지금 뭐해요? 모르겠어. 아마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야.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편 민석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방 방송국에서 막내로 일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죠. 노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진실과 사랑으로 쌓은 진짜 가족이었기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배신당했을 때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하윤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키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준호를 만나면서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민석과 노유나는 거짓말과 배신으로 쌓은 관계였기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저희 가족은 진실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였기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었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과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찾아와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낼 때 더욱 빛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